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주인공 이산 헌트는 어떤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가끔 이런 설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숙련된 에어라인 조종사는 타입 레이팅을 갖고 있지 않은 비행기로도 상승, 선회는 물론 이착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종은 할 수 있습니다. 조종과 운항은 다릅니다. 조종은 컨트롤이라고 하고 운항은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에어라인 기장도 처음 타는 비행기로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운항은 안전은 물론 정시성, 경제성, 쾌적성까지 포함하는 토털 매니지먼트 개념이거든요. 오늘은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의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버스 비행기에는 사이드 스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보잉은 커다란 컨트롤 컬럼을 고집하죠. 사이드 스틱과 컨트롤 컬럼은 조종 특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fly-by-wire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날개나 스테빌라이저와 같이 조종사가 제어할 수 있는 조종면을 컨트롤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B737이나 767과 같은 구형 비행기는 컨트롤 컬럼과 컨트롤 서페이스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컬럼과 컨트롤 서페이스의 연결 구조는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인과 완전히 같습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반면 에어버스 비행기는 사이드 스틱과 컨트롤 서페이스가 일렉트릭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어는 조종사의 사이드 스틱 인풋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컴퓨터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액추에이터를 구동해서 컨트롤 서페이스를 제어합니다. 이걸 fly-by-wire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어버스 비행기는 A320부터 A380까지 전 기종이 fly-by-wire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보잉은 B777과 787에만 적용되어 있죠. fly-by-wire의 가장 큰 장점은 케이블에 비해 매우 가볍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진 무게만큼 승객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죠. 또 2중, 3중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계통의 리던던시를 확장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조종사 관점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비행기의 컨트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잉과 에어버스 비행기 컨트롤에서 가장 큰 차이는 피드백 시스템과 트림입니다. 피드백은 조종사의 컨트롤에 대한 비행기 반응이 다시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잉의 설계 철학은 The pilot has the final authority always, 즉 비행기 최종 통제권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이 철학에 걸맞게 보잉 비행기는 조종사가 비행기 반응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잉의 컨트롤 컬럼과 컨트롤 서피스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은 비행기가 받는 공기 역학적 힘이 컨트롤 컬럼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조종사들은 보통 컨트롤 컬럼이 무겁다 또는 가볍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행기를 상승시키려면 컨트롤 컬럼을 들어야 하고 강화시키려면 밀어야 합니다. 비행기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컨트롤 컬럼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종사는 비행기의 에너지 상태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에어버스 비행기는 어떨까요? 에어버스 비행기의 사이드 스틱은 컨트롤 서피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죠. 사이드 스틱은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단말기일 뿐입니다. 컴퓨터가 액추에이터를 구동해서 컨트롤 서피스를 제어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사이드 스틱에서 어떤 힘도 느낄 수 없습니다. 에어버스는 트림도 오토 트림이거든요. 비행기가 무겁든 가볍든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조종사는 사이드 스틱에서 어떤 공기역학적 힘도 느낄 수 없습니다. 787은 완전한 fly-by-wire 비행기이지만 사이드 스틱이 아닌 컨트롤 컬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 컬럼은 에어버스의 사이드 스틱과는 달리 오토 트림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무게와 속도에 따라서 조종사가 컨트롤 컬럼을 조작하는 힘이 달라지죠. 보잉은 조종사가 컨트롤 컬럼을 통해서 비행기의 에너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오토 트림을 장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어버스의 사이드 스틱에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어버스 조종사는 보잉 조종사보다 높은 수준의 PFD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비행기의 자세와 스피드 트렌드를 통해서 비행기의 에너지 상태를 인지해야 하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에어버스는 머리로 비행하는 비행기이고 보잉은 몸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입니다. 감이 좋은 조종사는 보잉 비행기의 컨트롤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버스는 공기역학적 지식이 없이 감만으로 컨트롤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오버커렉션을 하기 쉽죠. 보잉과 에어버스 비행기를 잘 조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잉 비행기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in trim입니다. 먼저 컨트롤 칼럼으로 원하는 자세를 만들고 트림으로 그 자세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트림을 먼저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잉 조종사들이 착륙 시에 트림으로 플레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테크닉입니다. 고어라운드를 할 때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비행기 다수에서 이런 테크닉이 발견되었습니다. 컨트롤 칼럼이 아닌 트림으로 비행기를 컨트롤하면 어실레이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가진 조종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 비행기를 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에어버스 비행기 컨트롤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버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 꼭 필요할 때만 사이드 스틱을 잡는다. 둘째, lateral input과 vertical input을 구분해서 조작한다. 오버 컨트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종석과 암레스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드 스틱을 조작할 때 암레스트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과도하거나 부족한 인풋을 만들기 쉽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트러스트를 컨트롤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잉 비행기는 오토 트러틀 시스템인 반면 에어버스는 오토 트러스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잉의 트러틀 레버는 트러스트를 직접 컨트롤합니다. 트러틀 레버를 밀면 추력이 증가하고 잡아당기면 추력이 줄어들죠. 오토 트러틀이 작동하는 동안에도 트러틀 레버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보잉 조종사는 트러틀 레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엔진의 출력 상태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어버스는 오토 트러스트 시스템입니다. 트러스트 레버는 트러스트 리미터로만 작동하고 실제 트러스트 컨트롤은 컴퓨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 트러스트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트러스트 레버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토 트러스트니까요. 따라서 에어버스 조종사는 트러스트 레버를 통해서 엔진의 출력 변화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 비행기는 보잉보다 또 한 번 PFD와 엔진 계기 모니터링이 훨씬 중요합니다. 에어버스 조종사는 PFD 스피드와 스피드 트렌드를 통해서 비행기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어버스는 머리로 비행하는 비행기입니다. 컨트롤 관련하여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프로텍션 시스템입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모두 비행기의 자세나 에너지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면 조종사에게 오럴 또는 비주얼 워닝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에어버스 비행기에는 보잉에는 없는 하드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크리티컬 트레셔홀드에 접근하면 컴퓨터가 조종사의 통제권을 오버라이드해서 비행기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4월 1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서클링 어프로치를 하던 에어차이나 129편이 선회 반경을 넘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 조종사는 산등성이로 비행기를 몰고 갔죠. 산에 충돌하기 30초 전에 GPWS Terrain Pull Up 워닝이 울렸습니다. 지상 장애물과 충돌이 임박했으니 기술을 들라는 경고죠. 이때 조종사가 조종관을 끝까지 들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잉 비행기는 조종사가 명령한 대로 기술을 끝까지 들어올립니다. 앵글 오브 어택이 스톨 리미트에 닿으면 스톨 워닝을 발령하죠. 저고도에서 스톨이 발생하면 리커버리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잉 조종사는 터레인, 풀업과 같은 에스케이프 매니버를 할 때에도 스톨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치를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에어버스 비행기는 어떨까요?
에어버스 비행기 Terrain Full-Up SK 매니버의 표준 조작은 사이드 스틱을 말 그대로 끝까지 당기는 것입니다. 앵글 오브 어택이 스톨 리미트에 도달하면 컴퓨터가 더 이상 피치가 들리지 않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스톨을 우려한 피치 조절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에어버스 비행기는 이런 상황에서 더 빠르게 최대한의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K 매니버 퍼포먼스가 보잉보다 뛰어납니다. 에어버스의 프로텍션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에어버스 비행기가 조종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버스 프로텍션 시스템은 조종사의 컨트롤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행기의 오버 스트레싱을 피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조종사에게 full authority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를 모두 경험해본 조종사들은 어떤 기종을 더 선호할까요? 사실 에어라인 조종사들이 특정 기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종의 스케줄 패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대도시와 휴양지 노선을 고루 운항하고 스케줄에 여유가 있는 기종을 선호합니다. 컨트롤 특성 때문에 특정 기종을 선호하는 조종사는 없습니다. 두 비행기 모두 고유의 특성이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를 각각 5,000시간 이상 조종했습니다. 보잉은 수동 비행 면에서 확실히 에어버스 비행기보다 재미있습니다. 조종사의 의도대로 즉각 반응하는 플라잉 머신이 보잉 비행기인데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보잉 비행기는 눈빛만 보고도 제 기분과 생각을 척척 알아채는 어릴 적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에어버스 비행기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늘 생각해야 하죠.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시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우아하고 매끄러운 자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일단 익숙해지면 에어버스 비행기는 정말 편안합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를 두고 어느 한쪽이 우수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취향을 두고 벌이는 논쟁처럼 무의미합니다. 두 비행기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비행기입니다. 그 기종의 설계 개념과 시스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숙련한 조종사라면 에어버스든 보잉이든 어떤 비행기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